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영입니다. 오늘은 11월 23일 V리그 국내 배구 2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우리카드 대 OK금융그룹 경기입니다. 우리카드는 리그 최하위 팀이지만 지난 경기에서 선두인 한국전력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하며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알렉스가 서브에이스 포함 33득점을 뽑아냈고 나경복도 알렉스의 지원을 잘해줬습니다. 불안한 토스로 신영철 감독의 불호령을 듣던 하승우가 팀 리시브의 안정 속에 한결 나아진 경기력을 보이는 것도 팀에게는 긍정적인 요소이며, 무엇보다 부상으로 빠져있던 베테랑 미들블로커 하현용이 복귀해 중앙에 힘이 생겼다는 것이 팀에게는 호재인 상황입니다. OK금융그룹은 지난 경기에서 현대캐피탈을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3대2로 물리치고 연승에 성공하였습니다. 높이가 좋은 현대캐피탈 블로커 라인 상대로도 한 뼘 높은 곳에서 확률 높은 스파이크 득점을 성공한 레오가 40득점 이상을 뽑아냈고, 조재성도 확실하게 사이드킥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시브가 살아나자 세터가 다양하게 공격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차지완도 레오와 조재성을 잘 지원 중인 상황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우리카드는 한국전력을 상대로만 2승을 따냈고 다른 팀에게는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3승 6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 경기에서 상위권에서 잘 나가던 팀을 잡아내는 모습은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우리카드에게 분명 반전의 포인트로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알렉스와 나경복이 각각 33득점, 16득점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 추후 경기들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승우 세터만 정신 차린다면 지난 시즌 보여줬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지난 경기만큼만 해주더라도 우리카드는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서는 OK금융그룹은 삼성화재전에 이어 현대캐피탈에게도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레오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득점 1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다른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너무 부족한 모습인데, 조재성과 함께 공격 점유율을 85%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 레오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선수들이 세트마다 기복을 줄이고 확실히 결정을 지어야 할 때 짓지 못한 것은 아쉬운 모습인데, 특히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세트가 바뀌자마자 리시브가 무너지며 상대에게 분위기를 내어주고 경기가 길어지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에서는 OK금융그룹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레오와 조재성 두 선수의 공격 점유율 합이 너무 높아 몰빵 배구가 심각한 것은 여전히 풀어야 하는 숙제이고, 그 외의 선수들이 공격 점유율은 4%를 넘기지 못하면서 다양한 옵션을 보이지 못한다는 점은 쉽게 승리를 가져가기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공격의 다양성에서는 오히려 순위가 낮은 우리카드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알렉스가 기복이 심하기는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범실 한개를 기록할 만큼 경기력을 끌어올렸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올 시즌 우리카드의 약세 중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미들블로커의 활약이 미비한 부분이었는데, 하현용 선수의 부상으로 약해진 중앙의 약점을 이제 부상에서 서서히 회복하며 조금씩 지난 시즌의 경기력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력이 넘치는 우리카드가 국내 선수진의 우세를 앞세워 핸디캡 승리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우리카드 프랜승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영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두 번째 경기는 흥국생명 대 IBK기업은행 경기입니다. 흥국생명은 지난 경기에서 KGC인304 상대로 셧아웃 패하며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에서 최고의 활약을 했던 갯벨은 최근 불안한 모습으로 공격 성공률이 크게 떨어졌고, 김미연을 지원할 윙스파이커 전력도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미들블로커 이주하는 블로킹과 이동 공격 등에서 리그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활약 중이지만 윙스파이커의 득점이 안 나오기에 고전 중인 상황입니다. IBK기업은행은 페퍼저축은행을 잡고 시즌 첫 승에 성공했지만 현대건설에 패하며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표승주와 김희진 등 베테랑 선수들이 공격에서 라셈에 떨어지는 득점력을 커버하며 좋은 활약을 하고 있지만 한방이 필요한 순간에 라셈의 부진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김하경이 조성화 대신 주전으로 나서 안정적인 볼배급을 해주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중요한 순간 범실이 많은 것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흥국생명은 4경기 연속 승점을 따내지 못하고 있는데 1라운드에서 따낸 2승을 막내 구단인 페퍼저축은행과 이번 맞대결 상대인 IBK기업은행에게 따냈습니다. 이번 경기야말로 연패를 끊어낼 타이밍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근의 경기력은 연결에서부터 그 어려움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선 보수빈과 박상미의 리베로 라인이 쉽게 버텨내지 못하고 있어
수비가 되더라도 김혜란 리베로가 뛰던 만큼의 안정감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박해진 세터도 패기는 있지만 거듭된 패배의 부담감과 조급한 마음이 엿보이고 있으며 무엇보다 캣베리 몰빵으로 인해서 점점 체력이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경기 도중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IBK기업은행은 지난 며칠 배구기사 지분의 대부분을 차지한 팀입니다. 드러난 부분으로만 해도 조성화 세터와 김산희 코치가 학명의 성격으로 보이는 팀 이탈을 했고 김산희 코치가 복귀를 했지만 팀은 서남원 코치와 단장을 비롯한 일부 프런트를 경질시켰습니다. 당장 팀을 이탈했었던 김산희 코치가 팀을 이끌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는데 애초에 팀이 어떻게 시즌을 수행하고 있었는지 의심케 하는 처사입니다. 조성화는 본인의 의지가 없는 관계로 일단 이미해질 상태가 될 것임을 알렸으나 최근에는 이미 김하경 세터가 팀을 이끌고 있었기에 이것이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김희진이 날개로 빠지고 최정민이 블로커로 나서면서 공격 쪽에서 힘을 얻고 있지만 라셈이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에서는 최근 분위기는 양팀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공격수들의 활약은 흥국생명이 기업은행보다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외국인 용병 싸움에서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전 맞대결에서 기업은행의 라셈이 29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최근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는 데 비해 캣벨은 직전 맞대결 40득점으로 맹활약했고 직전 경기를 제외하면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즌 득점 부분 2위를 기록하고 있어 홈 2점도 가져갈 수 있는 흥국생명이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IBK기업은행 상대로 우위를 보이며 연패를 끊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흥국생명 프랜승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23일 국내 배구 2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